지금부터 2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블럭들이 다 제공이 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저희 1번은 뭐 기본적인 환경, 뭐 이렇게 오브젝트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배경으로 사용된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기본으로 좀 움직이는 블럭들 몇 개 정도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갖다가 주는 형태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블럭을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블럭을 전부 다 사용을 해야지만 돼요. 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왼쪽에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해당하는 내용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변수를 사용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유형은 기본적인 블럭이 제공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블럭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블럭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게 화면상에 나옵니다. 문제 지문에 그걸 보고 완성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변수를 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위치는 자, 이렇게 마룻바닥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아마 배경으로 사용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가 있고 거미줄이 있어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실제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로봇 청소기가 마룻바닥을 움직이면서 거미줄을 제거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은. 자, 그리고 이 로봇 청소기가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곰인형에 닿게 되면 살짝 다시 피해서 이 곰인형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거미줄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곰인형이 장애물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형태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있는 조건 사항들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이렇게 해당하는 결과로 보이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밑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그 읽어본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문제 지문 읽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전체 프로젝트가 어떠한 형태의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리 조건 내용에 봤더니 자, 이러한 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엔트리 프로그램을 열어서 봐야 되겠죠. 자, 해당하는 문제 2번 파일을 열었더니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미줄 쪽에 봤더니 블럭들이 되게 많아요.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럭들을 잘 조율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부분의 블럭만 이렇게 하나만 위치시키고 나머지는 아예 보여지지 않고 꺼내서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거미줄과 관련된 건 이 부분이고, 자, 곰인형도 눌러봤더니, 자, 곰인형 내용은, 자, 지금 특별하게 뭐가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필요한 걸 다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내려가 보면, 자, 그죠. 곰인형은 그게 아니네요. 그죠. 곰인형 관련된 건 아마 지시사항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밑에, 자, 로봇 청소기로 가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블럭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자, 마지막에 있는 배경으로 쓰이는 마룻바닥에 왔는데, 자, 마룻바닥에 왔더니,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블럭이 이 정도는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다시 문제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청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 코드를 완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지문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가 아니고 네, 마룻바닥이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샘플 문제다 보니까 실제 문제는 뭐 검수를 몇 번씩 거치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시험 도중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꼭 감독위원께 꼭 손을 들고
확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지금 그 주어진 그 실제 엔트리 프로그램 내에서는 지금 마룻바닥에서 뭔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마룻바닥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청소 시간 변수라고 되어져 있고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 때 주의사항이 요 내용이 살짝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겠죠. 자, 모든 오브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엔트리 프로그램에 와서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자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료. 자, 자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자, 이 위치의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변수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변수를 이렇게 이름 써서 만들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전체 오브젝트에 쓸 건지 이 오브젝트에만 쓸 건지가 있어요. 자, 이때 자, 모든 오브젝트에 쓰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오브젝트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를. 자, 이름을 다시 한번 봤더니 청소 시간이에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청소 시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변수가 완성이 됐을 거고요. 다시 요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 자, 여기 위에 탭 메뉴 중에 블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블럭 쪽으로 옮기면 자, 해당하는 요 변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청소 시간에는 변수가 아까는 없었거든요. 자, 그 내용이 화면상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자, 어떠한 완성이냐면 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청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 변수를 쓰려면 당연히 만들어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들지 않으면 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청소 시간 변수에 초시계 값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게 돼. 이게 타이머거든요. 이건 뭐 그 초시계 값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초시계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바로 뭐냐 하면 타이머 동작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시간을 그냥 쭉 0초부터 그냥 쭉 흐르게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 흐르게 하는 값을 청소 시간 변수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청소 시간이라는 변수가 화면상의 왼쪽 상단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초시계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0초부터 쭉 흘러갈 거거든요. 흘러가는 걸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소 시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초시계가 흘러가는 대로 그 값을 이쪽으로 전달해주면 화면상에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완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자, 처음에 초시계가 시작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면 타이머, 초 재는 시계를 돌리세요, 0부터 가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화면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초시계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초시계로 보일 게 아니고 청소 시간에는 변수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무대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청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타이머, 그러니까 초시계를 잴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게 아니고 왼쪽에 변수 만들어 놓은 이 위치에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으로 청소 시간 변수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럼 아래쪽에 어떻게 완성을 시키면 되냐면 자, 청소 시간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으면 된다. 넣어서 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누굴 넣어서 정할 거냐면 초시계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자, 계산 쪽에 가보면 자, 초시계와 관련된 게 여기 있거든요. 초시계와 관련된 게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초시계와 관련된 부분 타이머예요. 이때 움직이는 초시계의 값이라고 하는 블럭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입력되는 값에다가 위에서 동작하는 초시계의 실제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서 화면에 보이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그런 얘기겠죠. 자, 뭔가를 계속 반복한대요.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0.1초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일 거고 화면에 닿으면 튕긴다고 했어요. 자, 이건 순차적으로 그냥 집어넣는 개념이죠. 일단 바깥쪽에 계속 반복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0.1초 기다리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고 화면에 닿으면 튕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까지만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누구냐면, 자, 로봇 청소기니까, 자,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뭔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자, 0.1초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기다리는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0.1이라고.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안에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에 닿으면 튕기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있었었죠. 자, 여기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까지예요.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곰인형에 닿았다면 x값은 마이너스 50만큼, y축 값은 마이너스 20만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곰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로봇 청소기가 가다가 얘를 만난 거예요. 곰인형에 닿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곰인형에 닿으면, 자, x축을 음수값만큼 한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y축 값을 음수만큼 하겠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퉁 부딪히게 되면 약간 왼쪽 밑으로 이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뭐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정해져는 있겠죠. 그 방향은 또 그 나름대로 정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가서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35도 방향이거든요. 35도. 35도 방향으로 어느 특정 방향이 되겠죠. 그걸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쭉 가면서 튕기면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는 곰인형에 닿으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기 때문에 피하게끔 뭔가 이동을 시켜버리는 기능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걸 주고요. 자, 곰인형에 닿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곰인형에 닿으면 x 좌표의 값을 마이너스 50만큼 왼쪽으로 좀 이렇게 쭉 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y는 왼쪽으로 밀면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가는데 곰인형을 만나면 약간 그 피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동작으로 저희가 완성을 시키면 두 번째 것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미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거미줄 내용도 봤더니,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조건을 계속 반복한대요. 자, 아래쪽에는 이 내용들이겠죠. 자, 만일 로봇 청소기에 닿았다면, 자, 로봇 청소기는 거미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미줄 입장에서 로봇 청소기가 와서 나한테 닿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청소를 한 거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닿자마자 바로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좌표는 0부터 200의 무작위수입니다. 난수라는 개념이 우리 있었잖아요. 좌표점이 x좌표가 이제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값이니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100부터 200 사이에 아무데나 잡히겠죠. 근데 y는 위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위치가 잡혀요. 그럼 이제 그 위치의 값이 어디가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룻바닥이라고 하는 배경 쪽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게끔 다시 또 생기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하고 뒤에 나머지 내용이 조금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완성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옮긴 다음에, 자, 이제 거미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거미줄로 왔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뭔가 계속 반복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라는 것을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했고, 자, 거미줄 입장에서 청소기가 와서 닿은 거니까 청소기에 닿았다면 거미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청소기가 와서 닿은 거잖아요. 자, 그때가 되면 일단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청소가 된 거잖아요. 청소가 됐으니까 일단 숨기겠다, 모양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숨겼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긴 할 건데 그 위치를 먼저 잡아야 돼요. 숨긴 상태에서 청소기가 모르게 특정 위치에다가 일단 옮겨는 놓을 거거든요. 숨긴 상태에서 어딘가로 이제 보낼 거예요. 그게 x, y의 값이 어딘지 모르게 무작위로 가겠다, 이런 거고, x의 시작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0까지 이런 얘기고, 자, y도 마이너스 100부터
그 다음에 10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자, 제가 2초를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자, 요 내용을, 자, 여러분들이 이따 지문을 보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2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거미줄을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건문 요 바깥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자, 이것을 수험자 입장에서는 되게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지문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위에 물어보는 내용을 끝난 다음에 하는 것 같으니까 아래쪽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2초를 기다린 다음에 모양을 보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서 표시가 돼야 될지, 반복문 쪽에, 그러니까 조건이 끝나고 난 그 뒤에 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거미줄이 숨겼다가 보인다는 얘기는 로봇 청소기가 거미줄을 닿았을 때, 그러니까 거미줄 기준에서 로봇 청소기가 와서 닿았을 때 숨겼다가 보이는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거미줄에 닿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가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내용을 쭉 해준 그 내용 안에다가 얘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 동작이 같이 이어지는 동작이에요. 잠깐 숨겼다가 특정 위치로 숨긴 상태에서 옮긴 다음에 2초 기다렸다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청소기가 거미줄을 닿았을 때 그 동작이 이어지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 버리면 청소기가 안 닿았는데도 2초 후에 보인다는 이 블럭을 자꾸 실행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바깥쪽에 나와 있으면 숨겼다가 보여주는 작업도 물론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 작업에 이어서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복문에 대한 개념으로 이루어지니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블럭 내에서 보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쪽에. 물론 이렇게 빠져나와서 동작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계속 2초를 기다렸다가 보이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로봇 청소기 안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바깥쪽에 빠져 있거나 안쪽에 있거나 동작하는 형태의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깥쪽에 있으면 로봇 청소기가 계속 거미줄에 안 닿았는데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2초 기다렸다가 보이는 기능을 계속 할 거예요. 원래 보이고 있는 거니까 화면상의 동작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계속 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코드상에는 올바른 코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청소기가 와서 거미줄에 닿았을 때 잠깐 숨겼다가 위치를 옮기고 기다렸다가 보여주는 동작이 같이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출제 위원님의 의도도 자,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잘 습득 그리고 잘 표현되는 방법을 익혀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풀이는 해결이 다 된 걸로 보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